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독자분들께서 이 댓글에 질문들을 좀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 소통하는 차원의 이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좀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봤고요. 좀 도움 될 만한 분들의 질문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진수 님인 것 같은데요. 임진수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의 내용은 이 수급주 매매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수급주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신 분인데 깊은 고민에 좀 빠졌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승률이 일단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수급주 매매에 대한 내용은 승률이 거의 8, 90%가 나오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은 특히 이 매매 방식으로 처음에 주식 입문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내용을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15종목 매매 시 2종목 빼고 수익이 났으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85% 이상 승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이 문제라고 하셨고요. 직장인이다 보니 전날에 종목을 검색하고 아침에 매수를 걸어놓고 매수가 되면 다시 매도와 2차 매수를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익 실현할 때는 1에서 3% 사이 정도, 이제 수급주 매매가 1차 매매에서 매수해서 체결이 되고 수익 실현이 된다면 보통 요 정도 이제 수익률이 나오죠. 자, 손절은 3% 정도가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100만 원씩 5종목을 선곡해도 평균 2% 수익이라고 치면 10만 원 수익, 한 종목이 손절이 나가는 경우 2차 매수까지 해서 200만 원 매수가 되고 3% 손절하면 6만 원 손해, 결국 4만 원을 벌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너무 손절이 큰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 종목을 수급주 매매해서 24만 원의 이익이 났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칼같이 매도 안 하고 좀 더 먹은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한 종목에서 손해가 15만 원이 발생하여 총 손익이 9만 원이 되었네요. 이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네요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좀 적어 주셨어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고, 자, 수급재배를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고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 내용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려보자면 충분히 저는 이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겠죠. 아주 이 지극히 좀 순차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에서 고민이 되고 또 경험을 해서 또 고쳐 나가고 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좀 매매 검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라는 이제 반증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자,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딱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수급주 매매 검증을 하셔서 승률이 80% 90% 가까이 육박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좋은 종목과 중간 정도 좋은 종목과 그냥 좋은 종목, 이렇게 안 좋은 종목, 이렇게 뭐 한 네개의 레벨 정도로 종목들을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좋은 종목은 당연히 베팅 금액을 늘리는 게 어때요? 수익금이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수익금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벨이 다운되는 안 좋은 종목이나 중간 정도 종목이라면 어때요?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위험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집이 튼튼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집안이 튼튼한 지형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뭐 비바람이든 태풍이 몰아쳐도 집이 굳건하게 있는 것과 같이 베이스가 좋은 종목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레벨이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어때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이 베팅을 했던 과거의 어떤 매매 방식이었다면 비중을 좀 달리 매겨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도 수급주 매매를 다른 계좌로 저도 매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짜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 베팅 금액을 정말 세게 질러서 수익률 대비 수익금을 키우는 이제 매매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분봉상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겠죠. 수급주 매매에도 분명히 분봉상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단예로 영원 묘역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다른 계좌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좋은 종목, 뭐 아주 좋은 종목, 중간 종목, 좀 별로인 종목 이렇게 네 단계로 레벨을 좀 매긴다고 했죠. 자, 영업무역은 제가 왜 뽑았을까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종목을 당연히 이제 수급주 매매하려고 뽑아놨던 이유는 일봉상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일봉상 위치 어때요? 완전 신고가죠? 자, 완전 신고가에 또 위쪽에서 단기에 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에너지를 응축을 시켰던 자리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아래권에서 나와도 좋은 겁니다. 근데 얘는 아래권에서 그런 모습을 만든 자리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아래권에 요런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자, 요런 자리 돌파할 때 수급주 매매에 부합하는 캔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요런 자리에서 수급주 매매 캔들이 요렇게 만들어졌다면 요런 자리도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없었는데 위쪽에서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하는 깔끔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자리, 거기다가 단기간에도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응축했던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봉이 여기서 딱 나왔죠. 자,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집안이 튼튼한 그런 집안 위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제가 다음날 공략을 했었을 건데 타점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수급주 매매 이제 최종편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며칠까지 매매 대응을 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틀까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매하고 3일차부터는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한다 그렇지만 3일차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이제 영상의 내용에 있으니까 그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튿날에 이 종목은 체결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났습니다. 자, 분봉상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죠. 자, 분봉상의 움직임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수급주 매매가 만들어졌던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상승 N자형 그리면서 잘 만들었죠. 위쪽에서 종가 무렵에 박스 만들면서 그래도 저점 잘 지켜주고 종가 잘 만들고. 자, 그러면은 요런 자리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의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거래 식구 양봉 나오고 그 자리 지켜줬으니까. 그러면 수급주 매매에서 1차 매매 타점으로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제가 분봉상 좋은 분봉의 모습에 관련된 영상도 또 여러분들과 공유 드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를 했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내용의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날 당연히 제가 매수 걸어 놨겠죠. 그런데 체결이 안 됐어요. 왜? 강한 종목이니까. 좋은 위치에서 일봉상의 좋은 위치에서 그런 기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타점을 잘 안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런데 다행히 둘째 날 타점을 딱 줬죠. 그리고 상승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 내면 됩니다. 그러면 분봉상의 움직임 괜찮고 일봉상의 위치 괜찮고 이런 종목에는 어떻게 한다? 비중을 늘린다. 베팅 금액을 좀 키운다. 그래서 수익금을 좀 늘려주는 그런 방법도 좋은 예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반대로 분봉상의 움직임이 요렇게 이제 첫날은 좀 좋게 나왔죠. 첫날은 좀 좋게 나왔는데, 자, 두 번째 날 요렇게 이제 저점 형성하고 반등을 주다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수익을 주질 못하고 빠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첫날이라면은 그래도 2차 매수까지 해볼 만은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이죠. 자, 두 번째 날이면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약하다라고. 두 번째 날에 매수가 됐으니까. 자, 기준봉 이후에 첫 번째 날이 가장 수익 내기가 좋고 확률적으로도 수익이 잘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날이니까 만약에 이런 저점을 이탈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2차 매수를 보류를 하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2차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임기응변이죠. 융통성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많은 매매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스킬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은 이틀째 날 매수를 했는데 반등을 시도를 하다가 저점을 이탈을 해? 그러면 이 종목 좀 약하구나. 그러면 나는 2차 매수는 안 하고 1차 매수를 한 상태로 좀 관망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리 원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원리 원칙을 제대로 구사를 해서 좋은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강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구분하실 줄 알고 그렇다면은 비중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이제 좀 발휘를 하고 그리고 일봉상의 위치, 일봉상의 첫 번째 날에 타점에 떨어져서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주는 구간인지 두 번째 날 매수를 한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답변이 좀 길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JJ 리더님. 좀 크게 볼게요. 일봉 분봉 차트 설정하신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차트를 설정하고 기준을 갖고 매매해보고 싶은데 주린이라 정말 어렵네요. 지금 쓰시는 차트 설정 너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차트 설정 별거 없습니다. 자, 차트 설정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뭐 주린이 분이시라고 하니까 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평선은 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5일선, 요게 이제 5일선이고요. 요 이평선 클릭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나오고 아마 키움 차트에는 이동 평균선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20일, 60일, 120일 저는 요렇게 좀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요게 5일선, 파란 게 11선, 그리고 노란 게 21선, 그리고 녹색이 61선, 그리고 요게 121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좀 이 설치를 해놨는데, 깔아놨는데, 사실 저는 일목균형표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가 너무 허전해서 제가 이걸 그냥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좀 보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사실 추세는 저는 이 121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음운이라 그래서 파란색 구름 있죠? 요게 이제 음운이라 그래서 주가가 이 파란색 구름 밑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 이렇게 빨간색 구름이죠. 요거 빨간색 구름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121선도 똑같죠. 양운일 때 보면은 121선이 아래에 있고 주가가 위에 있고요. 음운일 때 보면은 121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그냥 추세를 보는 정도 이렇게 차트가 좀 허전해서 제가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일명균형표에서 저는 전환선 후행 스팬은 다 지워놨고요. 기준선만 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준선의 기준 기간은 26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 기준선입니다. 일목균형표에 요거 별 사실 의미가 없고요. 거의 21선과 동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요게 엔벨로프 하단선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투매 구간 좀 종목 좋은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투매 구간 잡을 때 활용하는 선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기본 세팅이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은 이 20, 20, 20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이평 기간을 다 20, 20, 20으로 하세요. 이평 기간 상한율, 하한율. 그 중에 이제 하한선만 체크를 하시면 요것만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만약에 다 체크를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위에가 상한선, 요게 이제 중심선, 그리고 요게 하한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상한선하고 중심선은 지우고 하한선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투매 잡을 때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량주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뭐 키움증권 영웅문으로 좀 설치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주린이 분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요거까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화면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요게 떠요. 여기서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서 엔벨로프 자, 여기 있죠. 엔벨로프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 선이 나오죠.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라인 설정 가셔서 이 중심선과 저항선은 지우시고요. 이렇게 지지선만 놔두세요. 여기는 지지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한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선 유형은 선으로 그냥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너비는 1 스타일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해놨죠.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수치를 좀 변경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퍼센트를 20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요게 이제 밑으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우량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이제 투매 매매 대응할 때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벨로프 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키움증권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된 것 같고요. 자, 다른 질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자, 해치 데이비드, 이거 맞나요? 해치 데이비드. 하여튼,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리더님은 종목을 전날 선정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대아TI 전날 선정 관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대아TI 좀 매매를 했죠. 자, 대아TI는 제가 전날 설정을 한 게 아닙니다. 전날 이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일봉상 보면 요 위치거든요. 자, 요 위치에서, 자, 대아TI를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 다음날 매매할 종목으로 뽑을 리는 없겠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뭐, 고점을 돌파를 한 자리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터진 것도 아니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런데, 다음날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요 종목을 당일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당일 주도주 선정하는 방법, 거래대금, 상승률 순위 검색해서 당일 주도주 이제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공유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미리 선정한 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질문 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 또 분 중에 거의 뭐 찐팬이시라고 제가 보는 분이거든요. 조용태 분이라고.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매매 검증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매매 일지도 진짜 매일같이 올려주시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월별 수익률로 최고 이 수익률을 또 기록했다라고 이 글을 썼던 적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정말 감사하고 제 채널에 정말 많이 영상도 봐주시고 댓글도 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분봉상 그리고 일봉상 투매 매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역시 좀 질문이 디테일하죠. 저렇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얘기는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말 다 분석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투매 매매 영상이 많이 없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시장에 강한 종목의 출현이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시장 주도주 중에서도 당일 그냥 상한가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아TI처럼 양봉만 한번 뽑아주고 이렇게 죽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거의 매매 안 합니다. 당일만 매매하죠. 당일만. 당일만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돌파 매매를 하든 투매 매매를 할 때도 있어요. 있는데 투매 매매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그 종목 저는 접근 안 해요. 몇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최소한 80% 정도는 충족이 돼야 투매 매매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분봉상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지지받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투매 매매는 그렇게 했다가는 떨어지는 칼날에 그냥 손목 잘립니다. 계좌 다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 매매는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공유를 안 하고 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공유를 안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초보자 분들은 제외하고 중수분이시더라도 그리고 중수에서 고수로 좀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조차도 투매 매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최근에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종목들이 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출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종목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충분히 강한 종목이고 내 기준에 부합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매매를 하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출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충분히 뭐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문 또 있나 좀 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JJ 리더님 엊그제 나노스가 잡혔는데요. 키움에서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네요. 자, 설명을 드렸고, 이제 됐네요. 제가 일단은 이제 요 정도, 구독자분들 질문 중에 좀, 같이 이제 피드백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 조금 몇 개 뽑아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좀 공유를 했고요. 이 외에도 또 질문 주신 내용들이 과거 좀,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앞으로 뭐 차근차근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 이 구독자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갖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또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